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하나요.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하나요.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하나요.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 5월 20일 오늘 이슈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슈 체크 요즘에 이제 매일 하고 있는 게 좀 마감 시향 또 워낙 많이들 기다리시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아직 채널이 다 개선이 안 돼가지고 이게 참 증권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소속이잖아요. 이게 바로 한 번에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냥 저 혼자 뭐 만약에 직원이 아니었으면 뭐 금방 했겠죠. 근데 각각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 저도 이제 빨리 하고 싶은데 절차라는 게 좀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뭐 이 채널 통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점점 뭐 더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에 좀 더 봐주시는데, 아무튼 좀 제가 좀 일단은 마감 시간을 좀 임시로 하는 거니까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핵심적인 것만 좀 추려가지고 뭐 한 30분 정도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매일매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은 너무 좋았죠. 정말 오늘 이렇게 급등할 거라고 생각 많이 못 하셨죠. 미국이 그렇게 충격을 받았고, 어제도 빠졌는데 오늘도, 근데 미국 아랑곳 안 하고 한국은 이틀간 양봉 나왔고, 오늘 올라간 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세 가지로 봐요. 일단 첫 번째가 환율이 꺾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해졌어요. 이러면 외국인들 입장에 주식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좀 큰 거고, 두 번째가 역시 바이든 효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오늘 오잖아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하고 평택 반도체 공장부터 간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반도체 투자, 2차 전지, 배터리, 자동차 공장, 뭐 되게 많은 얘기들이 오갈 것 같아요. 또 인프라 투자라든가, 오늘 보니까 뭐 원전주도 막 움직이고 바이든 관련주가 그냥 다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 간에 뭔가 이제 그 경제적으로 뭔가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뭔가 좀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투자가 늘어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야 물가도 안정됩니다. 공급을 늘려야 뭐 물가를 안정시키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였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중국이 대출 우대 금리를 낮췄어요. 근데 원래는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5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를 낮춰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5년 만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뜻해요. 부동산 부양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은 부동산 부양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이미 그걸 시작을 했고, 역시 뭐 오늘도 대출 우대 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5년 만기짜리는 인하를 하면서 부양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혔고, 지금 중국 상해시에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있대요. 그러니까 중국 상해시가 봉쇄령이 이제 풀려나기 시작했고, 6월 1일이면 모든 게 정상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중국이라는 큰 리스크 하나가 해결되는 거죠. 그동안 이제 우리 시장을 계속 짓눌렀던 게 그거니까, 그것만 없어져도 2700, 800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오늘 좀 맞물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보고 달러 보고 오늘 강세 출발을 하겠다, 뭐 분위기는 좋겠구나라고 예상은 했는데 급등할 거라고는 저도 생각 못했죠. 근데 오늘 어쨌든 시장은 뭐 코스피 코스닥 가릴 것 없이 다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뭐 수급 상황도 되게 좋았어요. 개인 팔고,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올라오니까 다 정리했고, 외인 기관, 근데 기관은 뭐 당연히 프로그램 매수니까 의미 없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1조 원 매수, 또 현물까지 동반한 이런 대량 매수는 오늘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올라간 기업, 오늘 업종으로는 외국인들이 뭘 많이 샀냐면 서비스 업종, 인터넷 게임, 화학, LG화학 엄청 샀어요. 그리고 운수장비, 다만 전기전자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외국인이 받아줬죠. 그래서 오늘은 화학주가 좋았고, 역시 LG화학의 주가 급등이 좋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LG화학도 양극재로 간 거예요, 사실은 오늘은. 그리고 오늘 사료주가 역시 오늘도 좋았고,
오늘 오랜만에 진짜 메타버스 관련주가 맥스트가 상한가 같고요. 근데 무슨 제가 이제 메타버스는 왜 갔는지는 아직은 잘은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는지는. 근데 어쨌든 뉴스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오랜만에 메타버스도 좋았습니다. 좀 올라가야죠.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진짜. NC는 아무튼 뭐 게임주로 욕은 많이 먹지만 많이 빠졌지만 어쨌든 매출과 이익은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주 중에서 역시 가장 대장주는 맞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은 이제 한미 원전 뭐 동맹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2차전지 생산은 미국의 설비 투자 기대감 공장, 그래서 이노베이션, LG엔솔이 좋았고, 영화 관련주도 오늘 모처럼 좋았고, 크래프톤 게임 관련주, 영상 콘텐츠 관련, 이건 다 메타버스 쪽입니다. 근데 오늘 간 건. 그리고 모바일 콘텐츠 풍력도 오늘 좋았어요. 예, 풍력주 진짜 오랜만에 CS 베어링이나, 근데 풍력도 이제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바닥은 좀 찍은 거 아닌가 싶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그 3프로 징징 이슈에서 그 한 분이 CS 베어링 좀 물어보셔가지고, 예, 오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CS 베어링. 이 정도면 유상자 받는 게 낫죠. 예, 많이 올라왔고, 또 미용 의료기기도 오늘 모처럼 좋았던 것 같습니다. 파마 리서치 좋았고, 웹툰, 뭐 전력 설비, 보톡스, 타이어. 오늘 넥센 타이어가 좋은 보고서 하나 나왔어요. 더 이상 나쁠 건 없는 것 같다. 자동차주도 오늘 오랜만에 현대모비스가 웬일로 많이 올랐죠. 너무 좀 과하게 눌렸어요, 사실은 현대모비스가. 네, 일단 오늘은 한 4%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뭐 관광업체도 미국 관련돼서 좀 올랐던 것 같고, 근데 세아제강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뭐 오늘은 LG화학, 하나솔루션, 태양광, 이 두 개 회사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카지노도 좋았고 다 고르게 갔죠.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도 진짜 오랜만에 급등했고요. 조선기자재 쪽도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자재 쪽에서는 이쪽,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쪽 성광밴드나 태강을 조금 좋게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성광밴드는 LNG 플랜트, 앞으로 LNG 설비 투자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는 이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LNG에 좀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성광밴드가 괜찮은 좀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광고 기획사도 좋았고, 아이폰도 오늘 좋았고, 아이폰 관련주도 오늘 좀 다 많이 올랐네요. 애플이 뭐 신제품 출시한다, 뭐 이렇게 헤드셋인가요? 그런 뉴스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엔터주 디어유가 아침에 안 좋았다가 좀 오후에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백신주도 좋았고, 바이오 오늘 다 좋았어요. 비료는 오늘 좀 쉬어갔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때 말씀드렸지만 비료 쪽에서는 유니드, 비료 이제 직접적인 비료주는 아닌데 조금 공부해보니까 되게 좀 괜찮더라고요. 가성 칼륨. 근데 워낙 이걸 뭐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이 칼륨 가격을. 그렇지만 구조적으로는 좀 좋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건설주도 좋았고요. 정유, S-오일이 오늘 좀 악재 나왔지만 그래도 좀 그 한 분 돌아가신 거는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보험 처리를 좀 했다고 하니까 회사가 큰 손실을 입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빨리 정상화 될지가 좀 관건이고요. 그리고 오늘 코로나19 스푸트니크 관련주, 이쪽은 다 하한가에 가버렸네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여기가 좀 하한가에 가가지고 여기 쪼만가에 가버렸어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여기 부정적 의견이 나와가지고 유럽에서, 그래서 아마 주가가 오늘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쪽도 아마 이쪽 때문에 그랬던 거. 그러니까 요거 제외하면은 뭐 대부분은 다 올라갔고요. 주류주는 그동안 많이 올라서 쉬는 거고, 뭐 여행, 백화점도 오늘은 뭐 그냥 지지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주도 약간 오늘 쉬었고, 그러니까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다 일제히 반등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 분위기 좋았고,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주식시장 어쨌든 돌리기 시작을 했고, 달러만 잘 보세요. 달러랑 그 중국은 이제 풀어나잖아요. 그래서 달러만 조금 더 안정돼주면 국내 증시 2700까지는 올라갈 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악은 지나가고 있고, 또 이런 시총 상위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도 이제 살아나죠, 지금 보시면. 그리고 오늘은 2차 전지가 되게 좋았어요. 2차 에코프로비엠이 4%나 올랐고, LNF 이쪽 다 올라고, 첨보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 그래도 올라갔고, 에코프로도 올라갔고.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는 분위기가 2차 전지 소부장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튼 좋은 좀 흐름 다음 주까지 이어지길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 다음 제가 보고서 쓴 거 좀 요약만 좀 해드릴게요. 요약한 것만. 아침에 뭐 3%에서 했던 얘기지만 재생에너지를 이제 러시아의 EU가 러시아에 이제 이별 편지를 보냈고, 이제 단기적으로 LNG로 가요. 왜냐면 재생에너지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LNG를 늘린다. 그래서 우리나라 LNG 관련주 아까 성광밴드나 세아제강, 지주, 조선사 다 수혜를 받는 거고요. 다만 중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늘려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쪽 투자를 좀 늘립니다. 뭐 풍력, 태양광도 앞으로 목표치를 올렸는데 3배 정도 더 그 설치를 해야 된대요. 태양광 풍력 설치량이 굉장히 늘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게 설치가 어려웠던 게 공급망 때문에, 이거 완화되면 또 많이 더 설치하겠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풍력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풍력, 태양광도. 근데 아직은 기술적 반등으로 보세요. 오늘 뭐 풍력, 태양광 올라갔으니 이제 간다 이러지 마시고,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죠. 워낙 빠졌기 때문에. 근데 모멘텀이 나와서 오늘 올라간 것 같고, 시멘트는 실적이 되게 안 좋대요. 그래서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폭락했는데, 안 좋은 건 유연탄 가격,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안정화돼야 돼요. 언젠가 안정화되겠죠. 그러면 또 올라가겠죠. 마치 음식료랑 비슷해요. 음식료가 올라갔다가 두들겨 맞은 게 공물가 오르는데 가격 인상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여기는 너무 가격 인상을 한 건 맞는데 그 유연탄 가격을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그 전에 되게 좋았죠, 아시아 시멘트. 이렇게 좀 급락이. 근데 또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안 갔으면 또 이렇게 안 빠졌겠죠. 근데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좀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는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상반기는 조금 부진할 수 있다는 건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기 때마다 대한민국을 구하는 거는 환율입니다. 우리나라는 환율이, 한국의 원화가 이제 위기 때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제품 가격이 떨어져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판매를 할 때 제품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한국 제품은 되게 좋잖아요. 한국 제품은 이제 품질 인정 다 받고 있잖아요. 근데 갤럭시 S를 사고 싶은데 비쌌어요.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 싸 보이거든요. 싸져요. 그래서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늘어나고,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원화로 환전할 때, 지금 1달러에 1100원이면 내가 1달러를 주면 1100원만 받잖아요. 1300원이죠 지금 거의. 그럼 내가 1달러를 주면 1300원을 내가 받아가요. 그럼 어때요? 수출기업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죠. 예전보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더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가요. 기업 실적 좋아지고. 그래서 금방 회복해요. 이게 반복됐어요. 몇 번이나. 한두 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달러, 원달러 환율, 금융위기 이후로 제일 높은데 이번에도 이럴 것. 그래서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원화 자산을 사셔야 돼요. 지금 달러 자산 살 게 아니라 원화 자산, 뭐 채권도 괜찮지만 원화 자산 대표 기업 뭐예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죠. 지금은 이제 원화 자산 살 때고, 나중에 환율이 뭐 1150원이나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는 또 뭐 달러로 교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환율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화 쪽을 투자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근데 이거 가입을 하면 또 중국이 보복한다만 얘기가 있어요. 중국을 배제하는 거니까. 근데 중국이 그렇게 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사드처럼 안보를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국이 불편해하는 건 사실이지만 옛날처럼 공격적으로 막 보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 주도하는 이 어떤 경제 프레임워크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미국의
공급망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한테 되게 좋아요. 투자가 늘어나고 미국 쪽에도 아마 뭐 계속 진출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한국의 중소형주들한테 또 좋은 뉴스 같고, 또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부터 방문한다는 건, 여기부터 방문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반도체를 양국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지금 PER이 9배 중반이고 기업 이익은 선방했고 이익 전망치도 한국전력 제외하면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요. 원화 약세 긍정적이고, 그리고 IT 반도체 이쪽 수요는 좀 약간 부진하죠 지금은. 그렇지만 밸류에이션 너무나 싸고, 자동차 대기 수요는 여전히 많고, 그죠? 예. 오히려 좀 현대 기아 잘 나가잖아요. 테슬라 제외하고 현대 기아만큼 잘 나가는 업체가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쪽.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또 현대차까지 좀 계속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 보고서 보여드리면 JW 중해제약은 약간 수액제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JW 생명과학도 있죠. 근데 오늘 하나금융에서 목표주가 35,000원 제시했고 영업이익이 올해 크게 늘어날 것 같고요. 요새 증권가에서 다 JW 중해제약을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보고서에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저희 당사에서도 강한나 연구원이 JW 중해제약에서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런 뭐 주력 제품들의 매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퍼는 12배 정도 되고, KCC 건설은 이제 목표주가 오늘 11,000원에 신규 추천이 나왔고, 건설회사인데 특이한 게요, 주택보다는 비주택 비중이 높아요. 주택 브랜드는 스위첸. 이게 이제 부산에서 굉장히 랜드마크라고 하더라고요. 부산 어느 쪽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부산 해운대에서 랜드마크가 됐고, 뭐 재건축 같은 사업을 많이 따내고 있고, 현금도 많고, 근데 주택 비중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류센터, 그래서 이익률이 낮아요. 원래 주택이 고마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택 비중을 지금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퍼 5배고 올해 영업이익도 좋다고 하니까, 요새 건설주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뭐 진짜 많이 빠졌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게 봤던 게 DLNC라든가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냥 막 던져버렸고, 그 다음에 금호건설도 많이 빠졌고, 금호건설도 실적 안 좋다고 그냥 쭉쭉 빼버리고요. 거기에 또 뭐 자이 S&D 실적 너무 좋았죠. 실적 좋았어요. 뭐 안 통합니다. 좋아도 밀어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계룡건설, 맞아요. 계룡건설 괜찮죠. 여기도 그냥 쭉쭉쭉쭉. 한라 쭉쭉쭉쭉쭉. 그냥 건설주 너나 할 거 없이 다 빠져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저평가 메리트 있는 구간 같아요. 넥센타이어는 지금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좋을 것 같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1분기 적자 났어요. 왜 그러냐면 운반비가 너무 올라갔어요. 한번 볼까요? 전자공시 들어가가지고 이게 운반비가 너무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분기보고서 보면은, 그러니까 넥센타이어는 매출이 역대 최고 찍었어요. 단가도 올리고, 뭐 그러면 돈 잘 벌어야 되는데 이익이 안 나요. 왜? 운반비 때문에. 이게 이제 타이어를 뭐 배나 이런 데 실어서 수출을 하잖아요. 근데 그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뭐 타이어나 이런 것들 가격은 올라갔어요. 역시 그죠? 타이어 가격 올라갔고, 고무 가격 같은 경우도 좀 일부 오르긴 올랐죠. 천연 고무 가격도 당연히 원재료 비용도 다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격이 전가시킨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면 적자가 났어요. 매출이 이게 얼마죠? 5,329억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적자 났어요. 왜? 작년보다 돈을 더 벌었는데. 예, 결국 이제 이쪽 그 물류비죠. 물류비라고 하는데 그게 좀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너무 많이 늘어났던 게 하나의 좀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반비 이게 한 130%인가요? 증가한 것 같더라고요. 운반비가. 여기 있죠. 운반비 여기 보이세요? 그 원재료 비용은 당연히 매출이 증가하면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이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급여도 좀 올라갔고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삼각비. 근데 요게 운반비가
520억짜리가 1147억으로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1147억이면 6천억. 운반비가 600억 늘어났어요. 600억이 날라가 버린 거예요. 저거 아니면 흑자 났겠죠. 작년 정도만 운반비였으면 흑자예요. 이게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러면 운반비가 앞으로 언젠가 정상화 되겠죠. 그죠? 공급망 풀리고 하반기에 그러면 저만큼의 마진이 확보되는 거죠. 그리고 타이어 단가 올렸잖아요. 그래서 넥센 타이어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제일 안 좋아요. 근데 이유는 아시겠죠? 뭐가 문제인지. 그럼 운반비가 앞으로 개선이 한타도 마찬가지. 한국타이어,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자동차 부품 다 똑같아요. 운반비 비중이 커요. 이게 만약 꺾인다 그러면 수익성 좋아집니다. 그래서 역대적으로도 PBR도 가장 낮은 위치니까 넥센은 그래서 목표 주가는 안 올렸지만 투자 의견은 올렸다는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S-오일은 이제 온산공장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전망을 했고요. 알킬레이트 추출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연비 개선, 그러니까 휘발유 연비 개선하기 위한 첨가제예요. 첨가제. 소량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제품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공장 가동을 멈췄죠. 하지만 이제 가동 기간은 좀 짧을 것 같고요. 어제 영업무역에 뭐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놀랬죠. 갑자기 뭐 한세 실업 영업무역 막 의류주들 미국 뭐 그 소비재주들 폭락을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업무역 목표 주가 유지했고 주가 낙폭 너무 컸고 미주 유럽항 모멘텀 여전히 좋고요. 달러 기준 매출도 급증했어요. 그리고 미숙이지만 가동률이 좀 100% 상회하고 있습니다. 3월 선적도 좋았고 자회사 스캇은 자전거 회사입니다.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또 아웃도어 브랜드들 여전히 좋고 원부자재 상승에도 이익이 작년에 2배나 늘어났고 단가를 그러니까 올려가지고요 마진을 지금 계속 높여주고 있어요. 2분기도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왜 빠졌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이게 커요. 이제 소비 줄 거다. 막연한 거긴 하지만 아무튼 영업무역에 대해서는 신한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봤지만 둘 간의 싸움이죠. 마치 삼성전자 같은 거죠. 삼성전자도 실적 잘 나왔는데 급락했었잖아요. 그때. 왜?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근데 앞으로 안 좋아진 건 사실 아니거든요. 영업무역도 지금 비슷한 케이스예요.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다. 이건 왜? 그러나 주가가 너무 싸다는 게 또 매력입니다. 그래서 영업무역도 좋고 그때 말씀드린 영업무역 홀딩스도 여전히 좀 긍정적이고 한세보다는 조금 이제 뭐 한세냐 뭐 영업무역이냐 각각의 차이는 있는데 한세는 순수하게 거의 의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매력은 있는데 조금 이거보단 고평가돼 있어요. 한 퍼가 8배니까. 근데 영업무역은 훨씬 싸지만 한 가지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자전거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그게 좀 다른 점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삼성전기 목표 주가 23만원이고요. 뭐 전방산업 의료에도 실적 좋았고 지금 스마트폰이 너무 안 좋잖아요. 이건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MLCC 매출은 지금 아마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것 같고 무라타도 자동차용은 좋다고 언급을 했어요. 결국 삼성이 지금 승부를 거는 것도 이 자동차 쪽이거든요. 그리고 전기차엔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용량 초소형 MLCC 비중을 확대 중이니까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1.745 정도 퍼 10배로 역대급으로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삼성전기야 뭐 길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증권의 양희로 연구원인 LS가 오늘 2대 주주가 2대 주주 LS 니꼬동이라고 있어요. 이제 동재련 풍산 같은 기업이에요. 일본 회사랑 이제 반반씩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지분 다 인수해 버려 가지고 LS가 이제 자회사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결 실적이 다 편입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그대로 이제 실적에 반영되죠. 그래서 퍼는 8.6배 정도에 해당하는 매수가에 했고 근데 앞으로 LS 니꼬동 재료는 이걸 이제 인수한 다음에 IPO 한대요. 결국엔 근데 요거는 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는 건 아니고 LS 니꼬동 재료를 최대한 키워가지고 나중에 뭐 2, 3년 후에 상장시키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제 언제 상장할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회사를 키워야 상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회사 가치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상장합니까? 그래서 상장 전까지는 기업 가치를 제고할 것 같다. 그래서 퍼 5.6배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 좀 올라갔습니다. 다만 좀 저는 걸리는 게, 이게 또 자회사 IPO 상장하면 주주들이 그게 좋아하진 않죠. 핵심자에서 또 떼내니까. 그건 좀 리스크가 나중에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런 이벤트로 좀 올라갔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올라간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고요. LG화학이 오늘 드디어 갔습니다. 한 70만 원만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 정도 가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양극재만 해도 가치가 얼만데요. 그리고 석유화학도 정말 경쟁사보다 지금 방어 잘하고 있고, 양극재가 핵심입니다. 양극재 최소 10조 줘야죠. 그리고 청주 공장 시간당 생산량이 더 많고, 양극재 공격적 증설에도 국내 경쟁사 대비 저평가. 왜냐, 너무 LG 에너지솔루션 의존도가 높다는 거죠. 근데 LG엔솔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캐나다 진출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양극재 증설 규모도 커질 수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이제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오랜만에 화끈하게 올라갔어요. 진짜 정말 안 가다가, 그죠? 예, 많이 빠졌죠 그때. 그러니까 결국 이게 피해주가 된 거죠, LG 엔솔에. 안 그랬으면 이렇게 빠질 이유도 없었는데. 그래서 양극재 하면서 좀 더 최소 60만 원까지는 좀 회복이 됐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는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왜냐면 그 급락했잖아요. 예보에 그 지분 매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예금보험공사가 팔아야 돼요, 지분. 팔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 지분입니다. 이제 공적 자금, 옛날에 IMF 때 우리금융도 거의 뭐 부도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살린 거죠. 돈, 여러분의 돈 있죠. 헬스를 투입을 해가지고 살린 건데, 이제 보유 지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익을 내고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남았으니까 주가는 좀 당분간 부진할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가장 컸고, 은행직원 횡령 사건도 있었고, MSCI의 유동 비율이 상향 조정. 이게 뭐냐면 유동 비율 같은 경우 유통 물량입니다. 이게 상향 조정되면 외국인이 더 사요. 근데 그걸 철회했나 봐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주가 빠졌는데, 그래도 뭐 요게 제일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물량이 완전히 올해 다 판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다 팔아야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가겠죠. 은행주 중에서는 마진이 가장 좋은 편이고, PER 3.4배니까 충분히 매력은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는 버티기 들어간 것 같아요, 주가는. 네. 그렇게 오늘 좀 보고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 나온 거 중에 좀 몇 개만 좀 말씀드리면, 오늘 뭐 비중은 높진 않은데 테스가 그 반도체 제조 장비, 요거 좀, 테스입니다. 유니테스가 아니고 반도체 3D 낸드 장비 회사죠. 삼성전자로부터 제조 장비 일부 좀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거, 그건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JS 코퍼레이션이 그 자사주 신탁 계약을 맺은 것 같아요. 뭐 금액은 크지 않아요. 한 50억 정도 되니까. 요새 좀 빠졌죠. 그 미국 때문에. 자사주 취득은 좀 긍정적이고, 그 요새 롯데케미칼이 롯데정밀화학 지분 계속 매입하는 거 아세요? 계속 매입해요. 그러니까 롯데정밀화학 뭐 그때도 한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지금도 계속 매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며칠 전에 또 YIK도 그 삼성 쪽에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 수주가 한 5.7%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그리고 유니캐스트 여기도 금액은 별로 안 커요. 근데 자사도 신탁 계약을 맺었다. 유니캐스트 잘 아시죠? 정우시 연구원님이 PER 뭐 5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기업도 자기 주식 계약이 있었습니다. 취득. 근데 금액은 조금 적어요.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게 그
요 뉴스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큰 건 아닌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엔캠 있죠, 엔캠. 엔캠이 그 2차전지 그 전해액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걸 지금 확인을 했어요. 엔캠이 지금 시장이 좀 부글부글한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1분기 그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싸늘한 시선을 좀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이게 좀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좀 알려지면서 시장은 좀 싸늘한 시선을 좀 보내고 있다. 이 부분이니까 좀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엔캠. 네. 아니 왜 갑자기 암호화폐 투자를 했죠? 금액은 안 큰데 아니 지금 가뜩이나 투자할 돈도 많은데 아무튼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는 같아요. 예. 일단 참 굳이 왜 저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엔캠이. 예. 엔캠이 뭐 굳이 저럴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해액 만드는 회사가 동아기업이 있죠. 동아기업이 있고 엔캠,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전해액 관련주인데 엔캠도 참 뭐 워낙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런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었는데 여기 이런 뉴스가 일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뭐 만약에 저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안 주면 뭐 상관없지만 10억 정도니까 근데 금액의 단위를 떠나서 아니 돈이 없는데 설비 투자해야 될 이 회사가 비트코인 아니까 암호화폐 샀다는 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좀 말씀드렸고 오늘 어쨌든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시장은 어쨌든 지금 뭐 정말 모처럼 만에 급등장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살아나서 이게 다음 주까지 계속 연결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 주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많이 좀 사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다음 주에 뵐게요. 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팅을 따라서 우리는 몰려가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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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